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하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결정이 내려졌지만 국내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고요. 또는 받아들이지 못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어요. 일찌감치 게임 업계에서는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정부 부처 간 찬반 입장 차이도 확연하죠. 게임 중독의 질병 인정. 앞으로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1부와 2부에 걸쳐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중독도 질병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우울증 같은 것도 질병으로 분류를 하고 있으니까 중독이면은 정말 아무 일도 못할 정도로 게임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을 중독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 질병으로 분류하기 전에 치료 방안이라는 게 만약에 마련이 돼 있다면은 질병으로 분류를 해서 치료에 적극적으로 대하는 게 좋겠죠. 글쎄 그게 게임 산업이나 다른 피해가는 경우도 많으니까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아이들은 지금 커가는 상황이잖아요. 아직 뇌나 이런 게 전체적으로 인성이나 성장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인식이 바뀌면 그런 행동도 바뀌거든요. 그래서 애들은 충분하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게임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제 생각에 게임 중독은 질병 맞습니다. 이거 게임 자체가 질병이 아니라 게임 중독이 질병인 것 같다는 생각 드네요. 제 친구 한 명 기계 5개로 매일 돌려요. 근데 자동으로 돌리고 일도 하고 걔는 다 하니까 사실은. 근데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하고는 또 다르죠. 프로게임은 그게 일상생활이잖아요. 중독자는 또 아니니까. 근데 질병이냐 아니냐라는 기준이 정확하게 판단이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도박이라든가 흡연 이런 것들에는 어느 정도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시간이 많아서 12시간 동안 게임을 해도 그게 중독이냐 아니냐라는 걸 판단을 하는 그런 것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글쎄요 아이들이 PC방 가서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중독이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 때문에 그 아기를 방치하거나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신적인 질환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시민들의 말 들어봤습니다. 이게 지금 시민들도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 같습니다. 게임 중독의 질병 분류에 반대하는 입장 위정현 한국게임업계 회장 나오셨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게임업계 입장부터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WHO 권고에 대한 입장을 좀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 현재 이제 저희 한국게임학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쪽 이제 업계 쪽 학계 이런 데서 이번 WHO의 권고에 대해서 조금 대단히 좀 유감스러운 좀 유감을 표명한 상태입니다. 예. 현재 게임 자체가 그 원인이 돼서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게임에 이제 질병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전 세계적인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충분한 검토 연구를 하지 않고 WHO가 이번에 좀 서둘러서 권고한 거에 대해서 저희는 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외국의 사례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현재 이제 WHO의 권고에 대해서 가장 서둘러서 이제 도입을 하려고 하는 국가가 이제 한국이 좀 유일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외에 이제 다른 나라들, 일본이라든지 미국, 유럽, 심지어는 이제 아시아 국가에서도 중국, 대만 같은 경우도 중국은 이제 WHO 권고보다도 훨씬 더 강한 자체 어떤 규제 정책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입장이고요. 일본이나 대만 같은 경우도 전혀 이번에 이제 WHO의 질병 코드에 대해서 별 어떤 사회적 관심이 없는 상태인데 유독 한국만 지금 여기에 대한 찬반을 둘러싸고 뜨겁게 지금 이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업계에서는 이 게임 중독의 위해성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대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게임의 과몰입이라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뿐만 아니라 게임 산업계 또 저희 학계 내에서도 이런 어떤 과몰입에 대한 예방 그리고 치료를 위해서
그동안에 지난 한 20년 동안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노력을 좀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어떤 노력 또는 그런 공감대가 있는 것과 이번에 하나의 질병의 하나의 원인으로 또는 질병 행위로 지정될까는 전혀 이제 다른 차원의 이슈이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굉장히 이번 사태에 대해서 좀 곤혹스럽고 그리고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예. 회장님께서 지금 질병이라는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게임 중독 질병 코드라는 것이 이제 예를 들자면은 이 중독이라는 것이 뭐 흔히 말하는 우리가 알코올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도박이라든가 이런 단어를 떠올릴 때 이제 중독이라는 단어와 연계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게임이 과연 게임 중독이 이것이 질병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반론이 만만치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부분에 대한 그 입장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이제 게임이라는 게 기존의 어떤 술과 담배, 마약 같은 그런 것도 원인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네네. 원인 물질이 이제 그것과 다르게 이제 게임이라는 건 새롭게 이제 이번 WHO 같은 경우도 원인 네네. 물질이 아니라 행위에 대한 중독, 즉 도박 중독과 유사하게 보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는 이제 일단은 원인 물질과는 다르게 일단 분류를 했다는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에 대한 중독이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 어떤 시민들의 눈에는 특히 일반 국민들의 눈에는 그게 원인 물질이든지 행위 중독이든지 여기에 대한 구별은 별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미지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게임이라는 것도 중독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물질이 아닌가 또 중독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행위가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프레임에 씌워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대단히 저희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WHO의 조치를 보면은 게임 자체가 나쁘다 이렇게 규정한 것이 아니고요. 게임 사용자에게서 나타나는 증상 그것이 또 중독의 경우일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그 지적 그리고 그거에 대한 권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자체에 반발하는 것은 이건 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게임을 질병으로 볼 경우에 이제 일부 이제 WHO도 그렇고 국내 일부 이제 정신의학 하시는 이제 의사분들도 이제 그런 동일한 어떤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만. 네네. 결국 이제 국민들은 이것 역시 이제 이미지에 대한 이슈가 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술이나 담배 또는 마약 이런 것들이 마약 같은 경우도 의료용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또는 술과 담배 같은 경우도 이제 기호품으로서 거기에 이제 중독이 되는 분들에 한해서 치료를 한다거나 어떤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술, 담배 자체가 완전히 이게 금지해야 될 대상은 아니다 이런 논리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를 권하지 않습니다. 네네. 마약은 더더욱 그렇죠. 세계적으로 마약을 청소년에게 권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네네. 그렇다고 할 때 게임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게 하나의 이걸 지나치게 사용하면 어떤 중독이 된다. 또 지나치게 사용하면 병이다. 이렇게 규정이 될 경우에 예. 과연 지금 현재 청소년의 90%가 게임을 하나의 자신의 문화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문화로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90% 청소년들에게 과연 어떻게 이게 수용될 거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네네. 부모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자신들의 자녀가 게임을 하고 있을 때 항상 이제 불안감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들의 자녀가 1시간이 넘어서 1시간 넘게 게임을 하고 있을 경우에 혹시 우리 애가 장애자가 아닐까라는 우리 애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라는 그리고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 자체도 자신이 2시간 3시간 넘어서 주말에 좀 게임을 하고 있을 때 혹시 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라는 그런 죄의식을 가지고 예. 그런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는 우려하는 거죠. WHO는 이번에 이제 권고잖아요. 이 권고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한국이라는 나라에게 권고를 하는 건데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한국이 주체적으로 결정할 될 문제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미국은 이번에 WHO의 어떤 권고하고 다른 독자적인 자신들의 어떤 질병 분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내놓은 그 기준인데 그걸 이제 DSM-5라고 부릅니다. 예. 2018년 10월에 그 나온 권고안을 보면 미국은 똑같은 게임 이용 장애를 이걸 지정한 게 아니라 지정 보류로 해놨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게임 장애라는 그런 어떤 카테고리를 둘러싸고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 자체가 더 많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더 많은 데이터가 축적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근거를 들어서 보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근데 대단히 이제 DSM-5를 제가 좀 들여다봤습니다만 재미있는 것이 기존의 어떤 담배나 술, 도박은 별도 카테고리로 언급을 해놨지만 예. 게임 장애라는 것은 카페인 장애하고 동일한 카테고리로
놓고 이게 더 많은 치료하고 연구가 필요하다는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게 대단히 어떤 특이한 어떤 기술이었다는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미국은 정부와 미국 정신의학회 자체가 게임 장애를 유보해 놓고 즉 지정을 유보해 놓고 더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지정을 유보해 놓고 있는 것이군요. 예. 근데 지금 게임 중독으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 같은 것도 우리 사회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게임 업계에서 자체적인 어떤 노력, 이에 대응하는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게임 자체 이제 게임 회사가 이제 서버를 통해서 게임 회사가 게임 접속 상황을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제 게임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청소년이나 성인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이제 쿨링 다운 뭐 이렇게도 부릅니다만 잠깐 게임을 좀 쉴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런 것들을 좀 도입할 필요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뿐만 아니고 현재 이제 게임 회사들이 지원해서 전국에 이제 게임 어떤 이런 장애에 대한 즉 과몰입에 대한 여러 가지 치료센터, 힐링센터도 좀 설치가 돼 있고 네네. 그리고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도 중독 치료센터가 전국에 50개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데를 통해서 협력해서 아마 함께 이런 어떤 게임의 과몰입 현상을 치유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금 좀 구체적인 그 사건 사고 좀 뭐 예전에 있었던 것을 좀 한번 뒤돌아 보면요. 몇 년 전에 같은 경우에 보면 게임 광이었던 한 아버지가 20대의 그 젊은 아버지가 게임을 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어린 아들이 잠을 자지 않아서 손으로 그 코와 입을 막아갖고 살해했다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같은 사건 사고를 접하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중독성이 심하면 이 같은 사건 사고로 이어질 것인가라는 우려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독성이 약하다. 이런 게임의 일종의 게임 쪽 산업에 옹호하는 입장을 가진 분들에 대한 의견에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을 저희들은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이 없어진다면 네네. 과연 이런 살인사건 같은 강력사건이 사라지나요? 우리가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이 되나요?라고 저희는 반대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과거에 게임이 없을 때에도 이런 어떤 살인사건이나 강력사건은 좀 발생을 했었고 게임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발생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강력사건에 대한 제가 이제 재미있는 통계를 하나 봤는데요. 예. 예를 들면 남성에 국한해서 뭐 2011년에서 2013년까지 3년에 좀 통계를 봤습니다만 3년 동안에 강력사건 발생률이 줄었습니다. 오히려. 예. 그 시기는 게임이 한참 문제가 되고 있던 시기하고 겹치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2011년에 한 4,700건이었던 게 2013년에는 3,600건 오히려 강력사건이 줄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 아이러니하게도 그 기간에 게임 자체가 아주 광범위하게 청소년과 성인들에게 퍼졌던 아마 그런 시기였었던 것 같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볼 때 과연 게임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이런 좀 강력사건을 좀 발생하는 것과 게임 자체가 우연히 이제 겹치지 않았을까라는 네네. 이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만 이런 어떤 특정한 또 강력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면 항상 이제 이 사람들이 찾으려고 하는 게 이 사람이 게임을 하는가 안 하는가 이런 걸 많이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경우도 게임을 하지 않고 다른 이유였다면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게임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얻은 이런 사건이 비극적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네네. 그런 것들이 게임이라는 것들이 세상에서 사라진다 하더라도 이런 사건이 사라지느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게임 중독이 있다면은 예를 들자면 어떤 취미와 관련된 특정 분야에 대한 중독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예, 과거에 그러니까 게임 이전에도 사회적 비난의 대상, 즉 마녀 사냥의 대상이 됐던 어떤 네네. 사회적 미디어가 소설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영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만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1980년대, 70년대 만화방 가면 거의 뭐 불량소년, 뭐 만화방 가면 뭐 부모님한테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1980년대에는 또 로버트 태권브이가 폭력을 조장한다고 또 방영 금지가 되었던 뭐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 시기에 따라서 마녀 사냥의 대상이 되는데 이번에 이제 게임이 됐던 거죠. 알겠습니다. WHO 권고를 해서 게임 업계가 예상하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타격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가 이제 2023년에서 2025년까지를 추계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대략 한 10조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연간 한 3조 정도의 타격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번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짤막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런 어떤 게임에 대한 과몰입 현상 자체에 대해서는 게임 학계나 업계에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많은 연구하고 대안을 좀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그걸 질병으로 분류하느냐는 전혀 별개의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걸 미국처럼
미국 정부하고 정신의학회처럼 더 많은 데이터 축적과 연구를 하면서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를 마치겠고요. 2부에서 게임 중독 질병 분류에 찬성 입장을 가진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